여러분, 혹시 아침마다 흰 쌀밥에 된장찌개, 그리고 바나나 하나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바쁜 아침 식빵에 잼 발라서 우유 한 잔과 함께 드시나요? 이걸 모르고 드셨다면 여러분의 췌장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꼭 메모하시면서 들어주세요. 대한당뇨병학회 2024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성인 10명 중 3명이 당뇨병 환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중 70% 이상이 자신의 아침 식사가 당뇨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의사들도 놀란 이 진실,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 후 30분만 지나면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고 몸이 나른해지는 경험 있으시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나요?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잘못된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뇨병 발병률이 무려 3.7배나 높았습니다. 3.7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후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대로만 먹으면 아침 식사는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약이 됩니다. 아침 식사가 왜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은 밤새 8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때 우리 몸의 인슐린 민감도는 최고조에 달하죠. 쉽게 말하면 아침에 먹는 음식이 우리 몸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올바른 아침 식사를 한 그룹은 공복 혈당이 평균 15mg/dl 낮아졌고 당화혈색소 수치도 0.8% 개선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아세요? 당뇨약 한 알 먹는 효과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것도 아침 식사만 바꿔서 말이죠. 실제로 제 지인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68세 김 여사님이신데 공복 혈당이 130을 넘나들면서 의사에게 당뇨약 처방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식사 방법을 바꾼 지 딱 3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105로 떨어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랄 정도였죠. 약도 안 먹고 운동도 딱히 늘리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오직 아침 식사만 바꿨을 뿐인데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아침 식사는 혈당을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에너지 넘치게 해주고 점심 과식도 막아주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본 오키나와 장수 지역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100세 이상 장수하시는 분들의 90% 이상이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아침 식사를 평생 드셨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아침 식사가 좋은 걸까요? 단백질, 식이섬유, 건강한 지방이 골고루 들어간 아침 식사입니다. 이 세 가지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시켜 주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먹으면 오히려 병을 키웁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조합을 드시고 계셨다면 오늘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첫 번째 최악의 조합, 흰 쌀밥국 과일.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드세요. 아침에 흰 쌀밥 한 공기, 뜨끈한 된장찌개나 미역국, 그리고 후식으로 바나나나 사과 한 조각. 언뜻 보면 균형 잡힌 식사 같죠? 아닙니다. 이건 혈당 폭탄입니다. 왜 그런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흰 쌀밥의 혈당 지수는 무려 73입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냐면 설탕이 65인데 그것보다 높아요. 쌀밥이 설탕보다 혈당을 더 빨리 올린다는 겁니다. 여기에 국물 요리를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물이 밥알을 더 빨리 소화시켜서 혈당 상승 속도가 2배로 빨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과일까지 드시면 과일 속 과당이 추가로 흡수되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실제로 연세대 의대 연구진이 실험을 했어요. 이런 식사를 한 그룹의 식후 혈당을 측정했더니
30분 만에 혈당이 180mg/dl까지 치솟았습니다. 정상 식후 혈당이 140 이하인 걸 생각하면 완전히 위험 수준이죠. 더 무서운 건 이렇게 급격히 오른 혈당은 한두 시간 후 급격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췌장이 지쳐서 인슐린 분비 기능이 망가집니다. 이게 당뇨병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 최악의 조합 식빵 잼 과일 주스. 바쁜 아침 간편하게 식빵에 잼 발라서 과일 주스 한 잔. 많이 드시죠? 이건 더 위험합니다. 흰 식빵의 혈당 지수는 75로 쌀밥보다 더 높습니다. 여기에 잼은 거의 순수한 설탕 덩어리입니다. 딸기잼 한 숟갈에 설탕이 3에서 4g 들어 있어요. 그리고 과일 주스는 액체 설탕이라고 불립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에 각설탕 8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 있거든요. 더 심각한 건 주스는 과일의 식이섬유가 다 제거되어서 당분이 혈관으로 바로 흡수됩니다. 마치 설탕물을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카톨릭대 의대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은 식후 1시간 혈당이 평균 220mg/dl까지 올라갔습니다. 220입니다, 여러분. 이건 당뇨병 진단 기준인 200을 훌쩍 넘는 수치예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까? 62세 박 선생님은 20년간 매일 아침 식빵 2장에 딸기잼 그리고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드셨어요. 간편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작년 건강검진에서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공복 혈당 158, 당화 혈색소 7.2%. 의사 선생님이 물었대요. 평소 단 음식 많이 드세요? 박 선생님은 전혀요. 저는 단 걸 안 좋아해요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 식사 내용을 듣고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셨대요. 그게 문제입니다 라고. 세 번째 최악의 조합 시리얼 우유 바나나. 건강식품이라고 광고하는 시리얼 정말 많이 드시죠? 저도 예전에는 시리얼은 곡물이니까 건강하겠지 했었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시판 시리얼의 90% 이상은 설탕 함량이 30%가 넘습니다. 시리얼 한 그릇에 설탕이 15에서 20g 들어 있어요. 더군다나 시리얼은 정제된 곡물이라 식이섬유가 거의 없습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죠. 여기에 우유를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유의 유당도 단순당이라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그리고 바나나까지 추가하면 완벽한 혈당 폭탄이 완성됩니다. 바나나 중간 크기 하나에 당분이 14g 들어 있거든요. 고려대 의대 연구진이 시리얼 식사 후 혈당을 측정했더니 40분 만에 혈당이 190mg/dl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격히 오른 혈당은 2시간 후 70에서 80까지 떨어집니다. 이때 어지럽고 배고프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단 걸 찾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네 번째 최악의 조합 빈속에 과일만 먹기. 요즘 젊은 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아침 과일 다이어트 시니어 분들도 많이 따라 하시더라고요. 과일은 건강에 좋으니까 아침에 사과 하나만 먹어도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과일에는 과당이라는 당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공복에 들어오면 간으로 직행합니다. 간에서 과당을 지방으로 바꾸면서 지방간을 만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요. 삼성서울병원 연구 결과 공복에 과일만 먹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지방간 발생률이 2.3배 높았습니다. 특히 당도 높은 과일, 예를 들어 포도, 수박, 참외, 망고 같은 걸 아침 공복에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전 11시쯤 되면 극심한 배고픔을 느끼고 결국 과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먹고 있었는데 하고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만 바꾸면 여러분의 혈당은 안정되고 당뇨 위험은 뚝 떨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입니다.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제가 의사 선생님들과 영양학자들이 입을 모아 추천하는 최고의 아침 식사 궁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고의 궁합 현미밥, 계란찜, 시금치나물. 현미는 백미와 달리 혈당 지수가 55로 낮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줘요. 여기에 계란을 추가하면 완벽합니다. 왜냐하면 계란의 단백질이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늦춰주거든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주는 거죠. 실제로 호주 시드니대 연구진이 실험을 했어요. 똑같은 양의 밥을 먹더라도 계란을 함께 먹은 그룹은 식후 혈당이 30% 낮았습니다. 그리고 시금치나물 같은 녹색 채소를 추가하면 금상첨화예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당분 흡수를 더욱 늦춰주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인슐린 기능을 도와줍니다. 서울대병원 임상영양팀이 추천하는 비율이 있어요. 현미밥 반 공기, 계란 2개, 채소 반찬 2가지. 이 조합으로 드시면 식후 혈당이 120에서 130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70세 최 여사님은 이렇게 바꾸신 지 6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6.8에서 5.9로 떨어졌어요. 당뇨약도 반으로 줄이셨고요. 두 번째 최고의 궁합 통밀빵, 아보카도, 삶은 달걀. 빵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흰 식빵 대신 통밀빵으로 바꾸세요. 통밀빵은 혈당 지수가 51로 낮고 식이섬유가 흰 빵의 4배입니다. 여기에 아보카도를 올리면 최고의 조합이 됩니다. 아보카도의 불포화 지방산이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줘요. 쉽게 말하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더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미국 당뇨병학회 연구에서도 입증됐어요. 아보카도를 규칙적으로 먹는 사람은 당뇨병 발병률이 40% 낮았습니다. 그리고 삶은 달걀 1~2개를 추가하면 단백질까지 보충되면서 완벽한 아침 식사가 완성됩니다. 통밀빵 1~2장, 아보카도 반개, 삶은 달걀 2개. 이렇게 드시면 오전 내내 배고프지 않고 혈당도 안정적이에요. 세 번째 최고의 궁합 귀리, 오트밀, 견과류, 베리류. 귀리는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선정된 곡물입니다. 특히 귀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혈당 조절에 탁월해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귀리를 매일 먹는 사람은 당뇨병 위험이 29%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시판 오트밀 제품 중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반드시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귀리만 먹으면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해요. 여기에 견과류를 한 줌 추가하세요.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블루베리,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를 토핑으로 올리면 완벽합니다. 베리류는 과일 중에서 혈당 지수가 가장 낮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좋아요. 귀리 50g, 무가당 우유 또는 두유 200ml, 견과류 한 줌, 베리류 한 줌. 이 조합의 혈당 지수는 50 이하로 매우 안정적입니다. 네 번째 최고의 궁합 두부, 김치, 들깨가루. 한국인의 전통 식재료로 만드는 최고의 아침 식사예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혈당 지수가 15로 매우 낮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이만한 식품이 없어요. 김치는 유산균이 풍부해서 장 건강을 지켜주고 식이섬유도 많아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경희대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김치를 규칙적으로 먹는 사람은 당뇨병 발병률이 33% 낮았습니다. 그리고 들깨가루를 뿌리면 오메가3 지방산이 추가되면서 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요. 두부 반 모, 김치, 들깨가루 1큰술, 현미밥 반 공기. 이렇게 드시면 단백질, 식이섬유, 건강한 지방이 모두 들어있는 완벽한 식사가 됩니다. 다섯 번째 최고의 궁합 그릭 요거트, 치아시드, 호두. 유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일반 요거트는 당분이 많이 들어있지만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이 2배 많고 당분은 적어요.
여기에 치아시드를 넣으면 식이섬유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치아시드는 물을 만나면 10배로 부풀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요. 그리고 호두를 부수어 넣으면 오메가3와 건강한 지방이 추가됩니다. 예일대 연구진에 따르면 이런 조합의 아침 식사를 한 그룹은 점심 과식이 평균 25% 줄어들었습니다. 무가당 그릭 요거트 150g, 치아시드 1큰술, 호두 대여섯 알. 이 조합은 단백질 20g 이상, 식이섬유 10g 이상으로 영양학적으로 완벽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조합 중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선택해서 드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똑같은 걸 먹을 필요 없어요. 다양하게 돌려가면서 드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전 팁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이렇게만 챙기면 됩니다. 첫 번째 팁, 아침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달라집니다. 잘못된 순서 밥, 국, 반찬. 올바른 순서 채소, 단백질, 밥. 왜냐하면 채소를 먼저 먹으면 식이섬유가 위장벽을 코팅해서 당분 흡수를 늦춰주거든요. 실제로 일본 오사카대 연구진이 실험한 결과 채소를 먼저 먹은 그룹은 같은 식사를 해도 식후 혈당이 평균 28mg/dl 낮았습니다. 구체적인 순서는 이래요. 먼저 나물이나 샐러드 반찬을 천천히 드세요. 3에서 5분. 그 다음 계란, 두부, 생선 같은 단백질 반찬을 드세요. 3에서 5분. 마지막으로 밥을 드세요. 5분. 이렇게 총 15분 정도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팁, 아침 식사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일어나서 1시간 이내에 아침을 드세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인슐린 민감도가 아침에 가장 높거든요. 이때 먹는 음식이 가장 효율적으로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절대 아침을 거르지 마세요. 아침을 거르면 점심에 과식하게 되고 혈당이 더 급격히 올라갑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아침을 거르는 사람은 당뇨병 위험이 21% 증가했습니다. 세 번째 팁, 물을 먼저 마시세요. 식사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세요. 물이 위를 부드럽게 깨워주고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은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줘요. 하지만 식사 중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마세요. 소화액이 희석되어서 소화가 안 될 수 있어요. 네 번째 팁, 식재료 보관법. 현미는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산패를 막을 수 있어요. 계란은 뾰족한 쪽을 아래로 해서 냉장고 문이 아닌 안쪽에 보관하세요. 신선도가 2배 오래 유지됩니다. 채소는 씻지 말고 키친타올로 감싸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일주일도 신선해요. 견과류는 개봉 후 반드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세요. 산패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워요. 다섯 번째 팁, 주말에 미리 준비하세요. 바쁜 분들을 위한 꿀팁입니다. 일요일에 시간을 내서 일주일치 준비를 하세요. 계란 10개 미리 삶아두기, 나물 반찬 서너 가지 만들어두기, 현미 씻어서 소분해두기, 견과류 작은 통에 하루 분량씩 담아두기. 이렇게 해두면 아침마다 10분이면 식사 준비가 끝나요. 여섯 번째 팁, 식후 10분 걷기. 식사 후 바로 앉아있지 마세요. 10분만이라도 천천히 걷거나 집안일을 하세요. 근육이 혈당을 에너지로 사용하면서 식후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이탈리아 로마대 연구에 따르면 식후 10분 걷기만으로도 혈당이 평균 12% 낮아졌습니다. 일곱 번째 팁, 혈당 측정기를 활용하세요. 요즘은 가정용 혈당 측정기가 저렴해졌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식전과 식후 2시간 혈당을 재보세요. 어떤 음식이 내 몸에 맞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식후 2시간 혈당이 140 이하면 정상, 140에서 199면 주의, 200 이상이면 위험입니다. 여덟 번째 팁, 천천히 바꾸세요.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이번 주에는 흰 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고, 다음 주에는 반찬에 채소를 하나 더 추가하고, 그 다음 주에는 식사 순서를 바꿔보고,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바꿔가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듭니다. 9번째 팁 간식 선택도 중요합니다. 아침을 제대로 먹었어도 오전에 출출할 수 있어요. 이럴 때 과자나 빵 대신 이런 걸 드세요. 방울토마토 10개, 무가당 요거트 1개, 아몬드 열알, 오이 1개, 삶은 달걀 1개. 이런 간식은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배고픔을 해결해 줍니다. 10번째 팁 기록하세요. 스마트폰 메모장에 매일 아침 뭘 먹었는지 기록하세요. 한 달 후 되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보여요. 그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팁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혹시 나도 잘못 먹고 있었구나 하고 깨달으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아침 식사 습관을 공유해 주세요. 저는 매일 을 먹고 있었는데 이제 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더 좋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다음 주에는 저녁에 이거 먹으면 치매가 시작됩니다 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치매 예방의 최고인 저녁 식사 비법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건강 관련해서 궁금한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이야기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